이곳을 바다밭이라고 부릅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아낌없이 주는 바다밭. 그 밭엔 오랫동안 같이 물질하며 살아온 존재들이 있습니다. 참았던 숨을 쉬며 내는 숨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절박한 숨빗소리입니다. 바다가 직장인 사람들, 출근 시간은 물때에 맞춥니다. 일어서 앞서게. 다 돼. 야, 다 돼요. 해, 이 할망 또 내려야지. 다 되고 위주로. 삼춘산기. 굽은 허리,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바다로 향합니다. 위미항에서 배로 20분 거리의 지귀도. 위미 해녀들은 지귀도 앞바다에서 배물질을 합니다. 잠수 전 준비할 것은 많습니다. 물속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람도 이래 불어불고 하나. 신중하게 바람을 보고 조리를 읽고 나면 해녀들의 순간 선택은 단호합니다. 지귀도 바닷속은 해녀들만 아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산호밭은 물고기들의 안식처. 주걱지도 무리지어 굴물을 펼칩니다. 지귀도 바닷속이 아름다운 것은 해녀의 삶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바위 틈까지 뒤지는 해녀와 놀라는 주걱치. 성게는 바위 틈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더 깊은 곳에 들어있죠. 해녀가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탄광의 광부 같죠? 지난주 큰 바람에 돌들이 뒤집혀 성게 작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게를 끌어내기 위해 호맹이질하는 해녀 옆에는 어김없이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성게 껍질이 부서지면 그 속에 살을 먹기 위해서죠. 용치 놀래기에 어부질입니다.
물질은 숨 참기가 관건입니다. 가쁜 숨을 참고 물 위로 올라와 내쉬는 숨소리. 숨빗소리가 지귀도 앞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가 굽은 양순옥 할머니의 호흡. 육지에서는 잘 걷지도 못했던 할머니가 오리발로 물속을 헤쳐갑니다. 수심 12m. 성계에 비해 소라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양순옥 할머니는 육지보다 물속에서 더 빠릅니다. 물 힘으로 편안한 것 같아. 오리발 내릴 때도 물 힘으로 편안해. 이 누티는 걸으라고 하면 무릎 아파, 허리도 아프고. 근데 물행강은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파. 그거 신기하거든. 일흔 8살 할머니. 바다는 부력으로 할머니를 떠받쳐줍니다. 물속은 할머니에게 편하고 익숙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닷줄은 할머니의 생명끈입니다. 조류에 떠밀려가지 않게 하고 물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닷줄은 수심을 파악하고 망사리를 고정하는 역할도 하지요. 할머니는 위치를 옮길 때마다 닷돌을 놓고 줄을 조정합니다. 문어는 해녀들의 짭짤한 부수입입니다. 먹물을 쏟으며 돌 틈으로 피신하는 문어. 할머니가 숨을 가다듬고 문어가 들어간 구멍을 후빕니다. 하지만 숨이 다 돼갑니다. 할머니는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수중 카메라로 할머니의 호흡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어는 쉽게 나오질 않고 숨은 또 다 돼갑니다. 할머니가 숨을 참은 시간은 38초였습니다. 문어와 할머니의 숨 막히는 사투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가장 짧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초 단위로 문어와 할머니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을 오르고 내린 끝에 할머니의 허맹이에 문어가 걸렸습니다. 해녀의 망사리는 이렇게 초 단위의 승부로 채워집니다. 해녀가 넘나드는 바다와 땅. 할머니는 60년 넘게 오리발을 찬 무거운 걸음으로 이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제주에서 음력 2월은 해녀들이 바람맞이 축제를 벌이는 달입니다. 축제는 어울림입니다. 바람의 신 영등 할머니를 위한 길을 열고 용왕맞이에는 소라, 전복, 미역 등이 상에 오릅니다. 우리 해녀들이니까 이런 걸 다 영등 할머니가 잡수고 가서 우리 물건도 많이 나고 전복 소라 짤 때 무사하고 하게 하고 이제 할머니 영등 할머니 오늘 해가지고 내일 연평 가서 연평서 모리 아침이 떠나요. 그럴 때 다 씨 뿌려주고 전복 씨고 소라 씨고 해삼 씨고 다 뿌려주고 지풍 바람 야풍하다 아이고 진송벼먹 이젠 해녀들도 다 늦고 하름들도 다 늦고 옛날에 나기들 라면 배우는 간 물질 배우래게요. 옛날 제주엔 쌀이 귀했죠. 해녀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영등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영등 할머니를 송별하기 위해 바다로 나갑니다. 물길을 살펴 배를 띄우는 배방제가 이어지고 해녀들은 쌀과 음식을 던져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 편안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몰라도 내 마음이 좀 편해요. 마지막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은 해녀 할머니는 어떤 비원이 있을까요? 많이 따게 해주세요. 아들 좋은 아들은 내일 일본 가는데 무사안녕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빌었지. 우리 이제 80이라 한 85거장 되겠어.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해녀들은 바람을 몰고 오는 영등 할머니가 바다에 씨앗을 뿌리고 간다고 믿습니다. 쌀을 바다에 바치는 것도 씨앗이 움터 미역, 소라 등이 번성하기를 바란 것이죠. 농경의 원리를 바다에 그대로 적용한 해녀들. 그래서 물질하는 바다를 바다밭이라고 부르고 바다밭에서 해녀는 농부가 됩니다. 매쟁이하고 그 할망하고만 하려냈잖아. 매쟁이 무슨 나이 어린 사람 물질을 준비하는 아침. 세바티 해도 그러네. 오케이 내라. 85 강전이 할머니가 연철을 등에 집니다. 뻥뚫 뻥뚫. 이거 안 주면 밑에 못 들어. 나
칠성판을 등에 지고 물질한다고 할 정도로 바닷일은 고된 작업입니다. 바닷속은 육지보다 온도가 높지만 차가운 기운은 뼛속을 파고듭니다. 수확은 해녀와 소라의 숨바꼭질입니다. 여든다섯 강전이 할머니의 물질. 70년이 넘게 이 바다밭 구석구석을 누벼왔습니다. 할머니 손에 숨어있던 소라가 걸려듭니다. 하지만 빠른 물고기를 감당하기에는 힘이 붙입니다. 많이 찬 때가 많이 있지 뭐. 물 밑에 가봐 그거 잡아가 나오려고 하다가 보면 숨이 다 먹어. 젊은 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지. 우리 젊은 때는 울산 방해진 이쪽으로는 다 물회질 했어요. 부산까지. 이것이 85살 할머니의 숨소리입니다. 해녀들이 숨을 참는 시간은 1분을 넘지 않습니다. 해녀들은 해산물을 보면 더 숨이 가빠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복을 볼 때는 쉽게 따지고 이제 전복이 이제 사람을 먼저 볼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전복이 딱 달라붙어요. 그럴 때는 가서 따지는 힘들지. 숨이 바쁘죠. 그러니까 막 빨리 따려고 막 그냥 그거를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진짜 못 따서 그냥 올라올 때가 있고. 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본 물건을 놓칠 수도 없죠. 바위 밑으로 달아난 전복. 힘을 합쳐 기어이 따냅니다. 숨비 소리는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모아진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어야 폐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지고 몸에 산소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히니까 물속에 해야 마음이 시원해서 또 물속에 들어가. 영원히 물속에 못 들어가. 숨비 소리 울려 퍼지는 제주 바다. 육지에서 바다로 삶을 개척해간 생명이 또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삶터도 바다밭입니다. 해녀들은 돌고래를 바다의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돌고래는 소리로 세상을 봅니다. 물속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반면 소리는 잘 전달되기 때문이죠. 사냥을 할 때는 반향이 빠른 고주파음을 쏩니다. 해녀와 돌고래가 바다밭에서 만났습니다. 호기심 많은 돌고래가 해녀 곁에 머뭅니다.
제주 바다에서 해녀와 돌고래는 서로를 잘 아는 익숙한 사이입니다. 물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돌고래가 내는 휘슬 소리와 해녀의 숨비 소리는 닮았습니다. 돌고래는 2, 3분마다 물 밖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해녀는 길어야 1분. 물질하면서 숨 막히는 것은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돌고래도 지치면 숨이 많이 안 차요. 숨차가 푸 하면 막 물이 막 파도 치는 것까지 올라가요. 우리도 숨차면 나오다가 이제 후 이래고 사람이나 줌숨이나 똑같지. 85세 할머니의 숨소리. 숨구멍을 여는 돌고래. 해녀와 돌고래의 뜨거운 호흡이 바다밭에서 이어집니다. 날짐승 가마우지도 해녀의 숨비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살지요. 바다밭의 농부 해녀, 대나무 소사를 들었습니다. 물질할 때 기계를 쓰는 것은 금하지만 고무줄을 이용한 작업은 관습적으로 허용됩니다. 물고기와 해녀의 숨바꼭질. 독가시치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해녀는 숨이 다하기 전에 승부를 끝내야 합니다. 요동치는 바다밭. 수확은 참았던 숨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합니다. 고된 노동은 땅에서도 숨비소리를 내게 하지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숨비소리. 그들의 호흡엔 바다와 육지의 삶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도리 해녀들은 요즘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바다밭 이야기와 숨비 소리를 선율에 담아가고 있지요.
5월 하도리의 바다밭은 어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우뭇가사리 철이기 때문이죠. 먼저 바다에 들어가면 반칙입니다. 우뭇가사리 수확은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과도한 채취와 사고를 막기 위한 하도리 해녀들의 수확 규칙입니다. 이처럼 해녀 공동체에서 공유주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을마다 엄격한 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뭇가사리는 하도리 바다밭의 황금 작물입니다. 채취도 간단합니다. 손에 움켜쥐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시간 작업을 하면 이런 망사리 4-5개는 채웁니다. 우뭇가사리 작업을 할 땐 남자들도 바다밭에 나와야 합니다. 우뭇가사리가 담긴 망사리의 무게는 30kg. 이렇게 물가에서 남자들이 받아주는 것을 해녀들은 마중이라고 합니다. 나 우물에 조금 하는 건 우리 저 뭐냐 마중잘 안 해서 못하는 거라. 현숙이처럼 물에까지 쫓아와 막 망사리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야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게 하고. 아이고 물에 빠져. 야 당장 그냥 물에. 가족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우뭇가사리 작업. 5월 하도리 바다밭은 우뭇가사리 향기로 진동합니다. 지귀도 바다밭엔 톳잔치가 벌어집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린 해녀들. 해안엔 황금빛 톳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바다밭은 톳을 잘 키워냈습니다. 농부가 별을 수확하듯 톳은 낫으로 거둬들입니다. 소라, 성게 등 어패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잡지만 해조류는 공동작업, 공동분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자기만 노력해서 벌어먹지만 토론 이거 바다에서 나서 이제 공동 채취를 하니까 어촌 개원들이 전부 다 와서 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넓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섬이라서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리 문짝 섬만 받고 다 넣어서 여기서 한 50kg짜리 300푸드 썩 해놨어요. 톳은 모자반과의 갈조식물로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자랍니다. 톳 수확량이 많을 때는 보름씩 이 섬에 머물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털이 너무 길기를 안 해가지고 잘라서 좀 하기가 힘드네요. 털이 길면은 싹싹 비어가지고 줬는데. 톳 수확은 지귀도 섬 한 바퀴를 돌며 물때에 맞춰 베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엔 톳을 자루에 담고 옮기는 일이 이어집니다.
한 곳에 모아 보트에 싣고 가기까지 물질 못지않게 거친 숨을 내쉬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뭇가사리 수확이 계속되는 하돌이. 한 해녀가 힘을 다해 물에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 우뭇가사리를 뜯습니다. (4년) 전 콩밭일을 하다가 탈곡기 사고로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뼈는 이제 천쪽 어떤 건 팔만 있으면 막 잘려질 것 같아. 그런데 손이 없어 놓으니까 가면은 마음은 막 그거 다 하려고 막 그냥 다 애를 쓰고 막 천조가 막 미약한 거라 미약해도 나 혼소리로만 하만 해도 하질 못하거라. 아유. 그런 때 손이 있으시면 확 하면 그거 다 해와. 우뭇가사리 마중을 하는 할아버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질하는 할머니를 지켜봅니다. 남들 해가니까 이거 욕심이지 욕심. 하지 말라고 해도 또 막 그냥 하겠다고. 가서 놀아도 여기 가서 놀겠다. 집에 있으면 자기 혼자 있으면 또 고민이 하니까. 할머니에게 바다는 가장 불편하면서도 익숙한 공간입니다. 할머니는 사고 이후 오리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일 때 몸의 균형을 잡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오리발을 신지 않으면 등에 연철을 무겁게 차야 물밑으로 들어가기 수월해집니다. 할머니가 진 연철의 무게는 9kg. 난 이제 작년에 거친 안 주가라.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더 밀려, 더 밀려. 더 밀려, 야. 안 돼, 안 돼. 요동안 허금이 줄여서 넣어놓았어. 이래 더 밀려, 더 밀려. 더 걸리만 해. 하나, 둘. 한 손으로 거둬들인 수확이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많이 해줄게. 힘겨웠던 하루. 할머니의 물질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은 평생 해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보다 익숙함이 할머니를 바다밭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직위도 톳 작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톳을 싣고 가던 보트가 고장이 났습니다. 파도까지 거세져 보트를 섬으로 들어올리고 톳은 큰 배가 닿을 수 있는 반대편까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에 젖으면 이거 깍깍 누르면 30kg. 돌이 팽팽하지 않고 이제 큰 돌도 있고 또 팽팽한 데도 있고 하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반대편까지는 직선거리로 700m. 길은 바위투성이고 짐은 무겁습니다. 직위도 해녀들은 톳 100여 자루를 남김없이 옮겼습니다.
하돌이 해녀 한정자 할머니가 또 물질을 준비합니다. 잘난 사람은 기자 시집을 저 우리 삼촌 법서. 85 강전이 할머니도 빠지지 않고 나왔네요. 물때가 늦으면 오전엔 밭일, 오후엔 물질이 해녀들의 일상입니다. 이거 좀 잡아주고. 여보세요. 이거 잡아주세요. 됐어, 돼. 한정자 할머니가 움켜준 한 줌의 우뭇가사리엔 10번의 숨비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야, 빨리 나오라. 사람 죽었지? 어디? 사람 죽었어? 누구? 사람 죽었어. 빨리 나와 버리게. 누구? 어디냐 어디? 태경이. 사고 발생. 야! 나와. 사람 죽어서. 아니 지금 기마가 눈 하나 죽지 못한 게. 사람 죽어서. 저렇게 사람 죽어서. 나가. 나 해놔. 그날은 82 해녀 할머니의 마지막 물질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삶터를 분리하지 않고 이어주는 것은 밭입니다. 하돌이 해녀 강희숙 씨의 감자 수확. 같이 물질하는 동료들이 밭일을 품앗이합니다. 해녀들은 정해진 물때에 따라 한 달의 보름 남짓 물질을 하고 나머지는 밭일에 힘을 쏟습니다. 발을 땅에 딛고 일한다는 것, 숨을 의식하지 않고 내쉰다는 것이 바다 밭과 다를 뿐 해녀들은 어디서든 숨 가쁘게 수확하는 농부입니다. 바다 와서는 숨 안 쉬고 죽을 저승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숨을 하니까 밭대 일가 좋아. 그런데 바다 일은 숨을 못 쉬고 하니까 물건이 많이 따고 돈이 많이 벌어. 밥 먹을 때 먹어. 열흘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숨은 1, 2분만 멎어도 위험합니다. 해녀는 물질이라는 특수한 노동으로 강하게 결속된 생활 공동체입니다. 고기도 매우청한 게 좋다. 해녀의 바다밭 주변엔 남자들이 일하는 정치망이 있습니다. 기계나 도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해녀의 작업과는 달리 남자들의 작업은 장비에 많이 의존합니다.
정치망은 연안 가까이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의 이동 길목에 설치되죠. 꼬치고기, 한치, 전갱이가 들어찬 그물. 뜻밖의 바다거북이 들어왔습니다. 한치를 쫓아오다 정치망에 갇힌 바다거북.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점점 좁혀오는 그물. 물고기도 바다거북도 혼비백산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한 마리가 아니었군요. 그물을 붙잡고 어부도 물고기도 생존을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쏟아냅니다. 바닷가 사람들에게 거북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어린 두 마리 바다거북. 그들은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북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하고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부와 해녀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이고 막걸리 2병 다 먹어. 오늘 취해요 이제. 유황님 신디 가기는 이 막걸리 잘 먹고 그영 가기는 고기 하영 잡게 해줍어요. 유황 할머니. 거북은 아직도 바다사람에겐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대부분의 해녀는 바다밭에서 거북을 마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거북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용왕의 바다에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다밭에 씨앗을 뿌리고 소라, 전복, 우뭇가사리 등을 키워주는 용왕 할머니 혹은 용왕의 딸이 바로 거북이라는 믿음이죠. 바다의 토끼로 불리는 군소. 해녀의 바다밭엔 토끼와 거북의 용궁 이야기가 살아있고 그것은 바다밭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거북이 보면은요 해녀들이 이걸 많이 해주시다 하고 저를 3번 해요. 놀래다가 이렇게 보면 저거는 거북이로구나. 우리 한 물건을 잘 줘야만큼 우리가 바다에 소라 전복을 많이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 소라 딴 것을 포메기로 따가지고 그 거북이 신들이 주면은 거북이가 맡아 먹어요. 해녀와 거북이의 오래된 인연.
해녀 할머니가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바다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거북이가 죽은 채 육지로 떠밀려 왔습니다. 요걸 여기로 가도 되겠는데? 고양이 바다에랑 잘 편히 식수해. 왕님아 고영왕님 바다에 갑시서. 해녀들은 밤새 거북을 닫고 천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죠. 해녀들의 배웅 속에 거북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여름에 해녀들은 물질을 하지 않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바다밭 금채기를 갖는 것은 씨앗이 많아야 비로소 열매가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르익은 콩을 거둬들이면서 해녀들은 가을 물질을 준비합니다. 10월, 드디어 3개월간 갇혔던 하돌이 바다밭이 열렸습니다. 안 잡아나니까. 첫 물질이라 힘들었지만은 소라도 해녀들의 표정도 넉넉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땀이 나겠어요. 물속에서 땀 난 다음에 믿기지 않죠. 물 밑에 빨리 댕기니까 운동량고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땀이 나는 거예요. 해녀들의 몸을 젖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땀이었습니다. 85 난 사람들 물질 하잖아. 아까 저 할머니. 아이고 이것도 이거 사 지난 겨울부터 만났던 할머니. 가을 첫 물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다밭은 85 할머니의 평생 직장입니다. 고맙죠. 오기만 하면 많든 적든 와서 잡아가니까. 옛날 어른은 친정집보다 낫다고 했어요. 친정에 가면 맨날 안 주지만은 바다에 놓으면 뭐라도 주고 들고 가니까. 숨비 소리로 바다밭을 일구는 사람들. 풍요와 웃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더 커져갑니다. 아!